네, 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48초 막 지나고 있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뉴스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키워드리는 코너죠. 전지적 세계시점 코너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전 10시 27분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2623명 그리고 사망자가 426명이 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그야말로 지금 최대 위기를 좀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봉합되나 싶었는데 홍콩 사태 터지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까지 터지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위기인 상황이라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상황이 이제 가장 최근 집계된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국이 국가별로 봤을 때 이제 가장 감염자 사망자가 많고요. 중국만 따졌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전체를 따졌을 때 2623명 감염 확진자에 426명 사망자로 네. 집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망자는 이제 중국을 제외하고 사망자가 이제 필리핀에 단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425명이 이제 중국에서 사망자가 나왔고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새벽에 집계 상황을 봤을 때만 해도 사망자가 36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늘었네요. 몇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게 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좀 계속 번지고 있거든요. 네. 중국 당국의 그 애당초 목표로는 2월 중에 어떻게 좀 진압이 돼서 3월 중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희망을 했었는데 네. 말 그대로 희망 사항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는 굉장히 불안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여러 이제 그 연구기관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데 불안하게도 그 3월은 어림없다는 그런 분석이 많고요. 네. 몇 개월 더 지속될 것 같다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사망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요? 그 속도는 좀 늦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이 확진자가 20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태국이 19명, 그 뒤를 이어서 싱가포르 18, 한국이 그 다음 5번째로 많습니다. 15. 그다음에 그 뒤로 홍콩, 호주, 독일 등등 이렇게 있어서 전 세계 대륙만 놓고 봤을 때는 북반구가 전체적으로 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북반구 쪽으로 많이 국가들이 몰려 있고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좀 가까운 그렇죠. 국가들을 위주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3년에 중국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네. 그때도 중국이 한 차례 시련을 겪었었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사태가 더 심각하게 중국에게 후유증을 줄 것이다. 이런 네. 예상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2003년도 당시의 중국과 지금 2020년의 중국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2003년도 당시에 중국의 전 세계의 그 경제력 차지하는 비중이 4%였는데 네. 지금은 현재는 17%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비중에서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신기술이라든가 첨단 산업 이런 것들도 중국이 기존의 어떤 선진국들을 위협하거나 아니면 추월하거나 그런 수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제조업 당연히 아직까지는 그 중국이 전 세계의 그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스 당시에 그 사건 이후로 사태 이후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것이 당시 400억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은 50조 원 정도 전 세계에서 이제 타격을 받았던 경제 어떤 그 수치가 그렇게 되는데 네. 이번에는
적어도 그때보다는 3배에서 4배는 될 것이다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거든요. 예.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사실 이미 벌써 그 중국에서도 그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라든가 이런 네네. 이 제조를 중단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원래 그 춘절 정상적으로 하자면 춘절이 연휴 기간이 끝났어야 되죠. 네. 그런데 특히 그 우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은 춘절 연휴 기간을 더 연장을 했고 베이징이라든가 등등 대도시 같은 경우도 굉장한 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공급량,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기업들 모든 상당수의 그 기업들이 그 공급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 예.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여행객들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실 일본이 올해 그 4천만 여행객 목표를 잡았던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많이 여행을 일본으로 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기대하는 바가 컸거든요. 근데 진짜 일본 도쿄올림픽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입겠네요. 네. 벌써 일본의 올해 GDP도 타격을 입을 것 같이라는 네. 그런 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올해의 그 사스와 비교를 했을 때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배에서 4배까지는 전 세계의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사스 때와 계속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기사들을 검색해 보니 중국 정부도 좀 의식이 되는지 그때보다는 우리가 지금 대처하는 능력이 높아졌으니까 훨씬 더 강해졌으니 영향을 최소화할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또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사실은 믿고 싶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는 사실 중국이 그 사스 당시에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굉장한 어떤 충격을 받았을 터인데 그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죠? 17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것이 냉정한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미 사망자는 훨씬 넘어서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 시장에서일까? 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그 다른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발원지가 어디인지도 정확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그 대처하는 상황도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불거지기 전부터 이거 수십 명 이거 아닐 수 있다. 1,000명이 넘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은폐할 수 있다. 이런 의혹들을 저희도 많이 알려드렸었죠. 그렇죠. 네. 1,000명, 1,700명 넘을 수 있다는 의혹을 계속 저희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마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중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중국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더 넓게는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인종 차별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 위생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그 이상으로 사실은 정부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사스와 비교를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느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부에 대처하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태도랄까? 이런 것에서 사스 이후로 뭐가 달라졌는가? 이걸 되묻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어떤 중국의 현재의 G2라고 하는 어떤 그 역량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신뢰도 국가에 대한 신뢰도에서 치명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렇게 성장을 한 것은 많지만 그런 G2의 위상에 걸맞는 중국 정부의 어떤 신뢰도, 국제적인 신뢰도는 그만큼 성장했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그렇죠. 뭐 무엇보다도 저희가 뭐 경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만 사실 인명피해가 가장 먼저 줄어들어야 하는 그럼요.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경제적 파급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중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어마어마한 교육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좀 크겠죠. 그렇죠. 사실 다시 한번 사스 당시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2003년도 2분기에 이제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때 전 분기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1%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2분기 때 9.1%로 그러니까 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것이죠.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클 거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올해 그 연간 성장률이 이제 그 당시만큼은 이제 안 가죠. 중국도 한 자릿수 6% 안팎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데 사실 그 6%라고 하는 전망도 중국 입장에서 2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올해 한 해 전체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적게는 1에서 많게는 1.2% 포인트 정도는 낮게 봐야 된다. 아까 6% 성장률에서 더 낮게 봐야 된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중국 경제 당국에서는 다양한 이제 대책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이제 감세 조치를 한다든가 네. 금리를 뭐 인하한다든가 모든 이제 정책 수단을 동원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여파, 그 후유증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감당하기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실업률 사상 최고치를 올해 아마 경신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진다. 그러면 중국이 사실은 당시보다 지금은 그 내수에 의존하는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70%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지금 이렇게 출입 이 마음대로 못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 국가 입장에서도 타격일 뿐만 아니라 전 네. 세계적으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1.7% 포인트 더 낮게 잡아야 된다 성장률이. 그래서 이제 1분기의 경우 얘기입니다. 지금 1분기의 경우에 1.7% 포인트 낮게 그러니까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보다 더 타격이 있다는 것이죠. 네. 가장 크다고 전망이 되고 그 다음이 한국으로 이제 네. 전망이 나와요. 한국과 베트남이 1분기에 0.4% 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독일, 뭐 미국 순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영향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경제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끝으로 최근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좀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중국이 과거에 보면은 도광양회라는 말 있었지 않습니까? 덩샤오핑 네. 당시에 나왔던 그 말인데 그러니까는 그 뜻이 뭐죠? 검의 칼의 빛을 칼집 속에 감추고 조용히 준비를 하자는 그리고 덩샤오핑 본인은 이거를 적어도 100년 동안은 이 기조를 유지하라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2010년에 G2로 올라섰죠. 네. 그러면서 모든 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대개조하려는 중국몽 소위 말해서 샤오캉 그러니까 복지 정책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샴페인을 좀 일찍 터뜨린 것 아닌가. 그만큼 중국 국민들 입장에서 또 이제 심리적인 어떤 타격이 클 것이고 하는데 G2라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전체 GDP 총 합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군사력, GDP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투명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정말 이미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